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장도 안 열리고 며칠간 좀 시장을 지켜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뭐 우선은 우리의 매매는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번 주 얘기가 되겠죠. 이번 주에 혹시나 애플이 한 165불에서 170불이 혹시나 오게 되면은 그때 좋은 1차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매수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뭐 56에서 57불, 그러니까 제가 매수했던 한 56불 정도 자리가 한 번 더 오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안전 마진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수량을 좀 더 늘릴지 아니면 일단은 지켜볼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1차 매수를 들어오시면 나쁘지 않은 괜찮은 그런 매수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옥시는 그래서 왔어요. 한 56점 몇 정도가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잘 하셨고, 이제 좀 뭐 장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요 며칠 좀 흥미롭게 본 거는 테슬라가 많이 내려왔죠. 테슬라가 많이 내려와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같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 뭐 그다지 사실 아직은 메리트가 없는 종목으로 보여요. 뭐 물론 어떤 추세 매매나 단타라든지 뭐 테슬라의 강한 신념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다른 얘기겠지만, 일반적인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껄끄러운 그런 종목이에요. 우선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보통의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저점에서 사서 아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두 가지 정도의 요소가 좀 적어도 이 두 가지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선 빅테크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넷 프로핏 마진이 너무 낮아요. 정말 최소한 20% 아니면 25% 이상의 넷 프로핏 마진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테슬라가 아주 최전성기 때 20%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만족을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현재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차량 생산 업체들보다는 그래도 프로핏 마진이 한 4, 5% 정도 더 높은데, 그래도 어떤 빅테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프로핏 마진 11%라는 거는 그 기타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요소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 같은 경우가 되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회사죠. 하지만 테슬라가 현재 과거에 이 프로핏 마진이 높을 때 전기차로 무조건 전환이 된다 하면서, 그때 이제 많은 차량을 판매를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갖겠구나, 또 이 부분이 합쳐져서 과거에 1000불이 넘었던 거고. 하지만 지금 어떤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이 과연? 이라는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이 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는 이 가장 중요한 마진과 시장 지배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짜잘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다른 건 다 차처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현재 PE는 70이에요. PE 70. 그래도 굉장히 높죠. 사실 이 정도 마진에 이 정도 지배력이면 적정 PE는
15에서 20 사이입니다. 그러면 거의 50 정도의 PE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성장성. 앞으로의 성장성. 그런데 이 성장성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의구심도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이 성장성이라는 게 테슬라는 그냥 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AI 회사고 소프트웨어 회사다. 로봇을 봐라. 이제 요 정도인데 과연 이게 어떤 확신을 갖게 하는 뭔가를 보여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통의 이제 테슬라를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에는 사고들도 나고, 그럼 과연 P2 50을 올려주는 성장성이 정확히 뭐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또 이에 대한 수익도 현재 보고 있고. 하지만 테슬라는 현재 아직까지도 어떤 확신을 갖게 하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마진과 시장 지배력에 대한 부분이 하락이 됐고, 이제부터는 이것을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그 성장성의 의문을 갖게 하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현재 많이 내려왔죠. 현재 굉장히 고점에서 거의 뭐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과연 테슬라가 향후 아주 긴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중기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적정가가 어디겠냐? 적정가가 우선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PE를 한 50불 불이 아니라 58.32 정도를 보고 있어요.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그런 이제 차트에서 좀 보면은 대략 180에서 190불 사이. 180, 그러니까 정확히 180불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치 투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적정 주가에 산다. 그러면은 적정 주가를 계속 넘나드는 이런 긴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가치 투자라는 건 어떤 그래도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종목을 아주 길게 끌고 가서 비로소 성장을 거의 끝마칠 때까지 들고 가는 이런 투자가 돼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길게 보고 끌고 가기에는 확신을 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굉장히 부족하다. 되려 어느 정도 확신이 드는 시점에서 쫓아가서 거기서부터 길게 끌고 가도 꽤나 먹을 수 있습니다. 꽤나.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P2를 비추어 적정가를 봤을 때는 180불 정도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20%에서 30%의 안전 마진을 확보한 자리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차 매수는 140에서 150불 사이, 140에서 150불 사이에 1차 매수가 들어가줘야 되고, 이제 2차 매수는 대략 한
지금 110인데 115에서 한 120불 사이, 115에서 120불 사이에 2차 매수를 들어가 줘야 어느 정도의 가치 투자로서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찍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뭐 단타나 어느 정도 단기간에 이거를 먹고 나오겠다 하는 그런 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치 투자로서 지금 그런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혹시나 주주분들은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이제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저는 이제 제 가치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 새로이 이제 테슬라 투자를 한다는 그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테슬라가 많이 내려서 혹시나 한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제 시점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뒤돌아봐도, 혹시나 잘못돼서 뒤돌아봐도 나는 할 만큼 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최선을 다했다. 왜냐하면 또 이 금액이 오기까지의 어떤 인내와, 그리고 이 금액이 왔을 때 매수를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뭐 아주 할 만큼 난 다 했다, 더 할 거 없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주달 너 뭐 살 거냐?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일단은 저도 아직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한 어떤 정착이 아직 다 되지 않았고, 또 애플을 기다리고 있고, 두 가지를 아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 사실 쉐브론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왜 근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냐, 이거는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다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딱 하나예요. 성장성. 현재 옥시의 성장성이 쉐브론보다 훨씬 높다. 잠재된 포텐셜이 훨씬 높다. 그 부분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좀 더 친환경적인 생산, 그리고 거의 최고의 어떤 채굴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향후 미국에서 수출량이 늘어났을 때 더 많은 양을 판매하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성을 높이 사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워렌 버핏이 CEO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사실 쉐브론과 옥시를 나눠 담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쉐브론의 차트도 일단 마음에 안 들 뿐더러, 물론 배당은 마음에 들지만 그 자리에서 쉐브론과 나눠 들어가느니, 그래 조금 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옥시 하나로 가보자 해서 옥시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고 시장 뭐 아주 길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뭐 여기서 좀 더 오르면 뭐 이렇게 많이 오르겠냐, 뭐 떨어져도 한 16,000 위에서 놀지 않겠냐 해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할 것 같아요. 횡보를. 그래서 혹시나 이 박스권에서 내려올 때 애플의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노이즈가 꼈을 때 샀으면 좋겠고, 뭐 옥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더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55, 56불이 비록 1차 매수 자리긴 하지만
그 자리가 굉장히 견고하게 쭉 이어질 것 같고, 뭐 만약에 50불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무조건 내가 향후에 먹을 자리로 보고 또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신경은 안 쓰이고, 그래서 요 정도의 행보로 이게 아주 길게 갈지 짧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몇 달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행보로 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당분간 행보로 간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추세 매매를 하기에는 좀 굉장히 별로고, 이제 가장 좋은 건 기존에 샀던 가치주 혹은 단기 채권, 뭐 어느 정도의 채권까지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기 채권은 저는 별로예요. 단기 채권이 지금 너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연배당 5%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횡보하는 장에 배당을 계속 챙기면서 필요한 것들이 내려오면 사는 게 올해의 일단은 전반전 승리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2분기가 좀 지나고 후반부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거기서 매수점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거고, 뭐 상승을 한다면 만약에 전반전에 박스권 하단에서 애플이나 옥시를 완성시켜 놨을 때 그거에 올라가는 걸 이제 먹는 요 정도의 느낌으로 올해 저는 가져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의 생각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을 대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생각했던 게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현재 현물 ETF가 뭐 블랙락 아크가 수수료 가장 싸게 했더라고요. 0.20인가? ETF 수수료? 그다음 그다음 싼 게 이제 블랙락 현물 ETF가 수수료가 0.25던데 일단 아크가 이렇게 달려든다는 게 좀 떨떠름하긴 한데, 뭐 이건 농담이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저는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걸 막 현물 ETF 들어온다고 막 이제 간다 어쩐다,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일단 저는 기본 자체가 비트코인은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가 없는 그런 자산이다. 뭐 현물 ETF 들어왔지 않냐, 근데 왜 가치가 없냐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렇게 그루들이 욕을 하는, 왜 비트코인 같은 걸 우리 미국의 제도권에 넣냐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이 비트코인이 실상 뭐 개미들도 사고팔곤 하지만 실상 가장 많이 애용하는 친구들이 누구예요? 반미 국가들, 중국이나 뭐 어떤 마약 거래, 뭐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거래, 혹은 뭐 이민을 갔을 때 이런 코인으로 뭐 돌리는,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서를 보면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순차적으로 중국 거래소들을 하나하나 날리기 시작했죠. 하나하나.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끝판왕 바이낸스를 날렸죠. 바이낸스를 날리고, 그럼 이제 남은 건 미국이죠. 근데 이거를 아예 제도권에 넣어서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게 저는 가장 포인트라고 봐요. 포인트. 그래서 이 자산이 뭐 금처럼 계속 가겠냐 안 가겠냐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걸 뭐 사갖고 마약을 살 거야? 뭐 무기를 살 거야? 그냥 누가 사주기만을, 내가 산 금액보다 더 비싸게 사주기만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 이거 사서 뭐 이거 할 바에는 3배 레버리지 하는 게 낫지.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 뭐 반도체가 간다, 반도체가 떨어진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겠지, 뭐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지.
그래서 투자로서는 그냥 쓰레기지만, 물론 저도 예전에 선물도 많이 하곤 했지만 이제 투기를 한 거죠. 뭐 몇 년 전 얘기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생각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그런 미국이 이 코인은 제도권에 넣어서 어떤 컨트롤을 하기 위함이지 이게 좋아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저는 뭐 올 한 해 대략 요 정도 느낌으로 가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지만, 예, 요렇게 한번 밑그림을 그리고 계속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 제가 어떤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랄까 좀 말투도 조금 그렇고, 잘 말씀을 드려야 이 중요한 사실을 좀 더 많은 분들께 전달을 드렸을 텐데, 영상을 다시 한번 보니까 조금 형편없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제 생각을 더 잘 전달했다면, 좀 더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은 분들께 전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서 잊혀질만 할 때, 좀 잘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고 싶고, 그리고 댓글에, 사실 10% 매년 10% 올리는 게 쉽지 않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우선은, 어떤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로 이제 매년 10%를 적용했지만, 뭐 어떤 해는 뭐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마이너스 5%가 났을 때는 항상 이제 채권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저점을 잡는다면 그 다음에 분명히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고 해서 평균으로 쳤을 때 이제 10% 정도를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사실은 10%라는 좀 건방지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 이상을 계속 잘 해왔기 때문에 10%라는 건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수치고, 그래도 15% 이상은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해나가면은 또 원금에 수익이 붙고, 그 수익에 또 수익이 붙고 계속해서 돈이 붙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내가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아지는 때가 있겠죠. 뭐 그때나 한번 돈을 재미나게 잘 써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말쯤 특별한 게 없으면 다시 한 주말쯤에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 투자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